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시작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주택 청약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시죠? 아, 소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금방 가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가계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계부 어플 설치했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그래도 나름 주부 경력 몇 년인데 가계부를 지금 쓴 지부터 시작해요. 축하드리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이 가장 그 가계부 쓰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정말 정말 가계부 어플 설치하니까 똑똑하더라고요. 이제 가계부 어플을 설치를 하시는 순간부터 네. 소비에 대한 내 그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소비를 하실 때 이제 한 번씩 신경을 쓰시게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가계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새는 돈을 좀 막고 지출되는 부분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네. 오늘은 반대로 좀 돈을 좀 잘 모으는 방법, 그리고 돈을 좀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네. 그중에 요즘에 좀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던 청약통장. 그러게 그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엄청났죠. 네, 맞습니다. 로또 아파트라는 용어가 새삼 등장할 정도로 정말 그 아파트 청약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 않다, 하락한다 이런 소식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열기가 끓는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로또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네. 아파트에. 네. 무슨 아파트가 아니라 로또 아파트가 등장했는데 지난달 말에 하루에만 전국에서 1순위 청약통장이 무려 19만 4천여 개가 몰렸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사실은 청약이 진행이 된 거고요. 네. 부동산 경기 하락한다, 또 경기가 좀 어렵다 이런 예측과는 상관없이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에 청약이 지금 몰리고 있는 이유는요. 네. 이미 아파트가 분양돼 있는 그 아파트들의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벌판에 이제 막 공사를 해야 되는 그 지역은 아직 분양가가 높지 않고 또 분양가를 제한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하게 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변 시세가 8억이다 9억이다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분양가는 3억에서 5억이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만 되면 그 순간 시세가 한 8억에서 9억까지도 이렇게 비슷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청약통장 하나로 3억에서 5억 정도를 이렇게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로또라고 그러나 봐요. 아니, 청약통장 하나로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당첨만 되면 3억에서 5억을 벌 수 있다고요, 정말? 네, 이제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에 따라서. 이거 너무 투기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물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막 올리고 싶어도 정부에서 막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직전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는 것을 막고 있는 제도가 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어 놓고 너무 비싸게 분양되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일반 청약을 아직 집이 없는 분들은 청약을 하실 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아파트를 청약을 하시는 거고요. 네. 당첨이 되는 순간부터 건설이 되고 이제 입주가 되는 시점이 되면 주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와 비슷하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역이나 입지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얼추 금액이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이 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 내 집 마련에는 꿈을 가지셨잖아요. 네. 네. 되는 순간부터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이런 차액을 내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평생 모으기 힘든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또 로또라고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양을 받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청약 통장이 있었는데요. 몇 번 해도 잘 당첨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찾아서 써버렸어요. 네,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네. 청약을 몇 번 도전했냐면 20번을 도전하셨는데 그래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그 시도를 안 하십니다. 네. 두세 번 해보시고 나서 나는 안 운이 돼. 없나 네. 보다. 그냥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20번을 도전하셔서 청약이 되셔가지고 지금 시세로는 한 4억 정도 차익을 좀 얻으신 고객이 있으시죠. 네. 근데 이 청약 통장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종류가
다양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데요. 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이후부터 나온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딱 하나의 상품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없어 가입하려면 요거 하나만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좀 종류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네. 지금 신규로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런 딱 하나의 상품만 시중은행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청약저축 가지고 있어요. 저 청약예금 가지고 있어요. 청약부금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 각각의 상품마다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만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청약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큰 평수, 민영주택을 또 청약하실 수가 있고 네. 청약부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청약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 좀 작은 평수의 민영주택만 네. 청약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통장을 활용하셔서 현재도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신규로 요거는 네. 청약할 때 예전에 가입자들 액수나 기간 같은 거는 상관없어요? 다 조건이 있고요. 네. 해당 지역에 몇 평대의 아파트를 청약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별 예치금이 다 다릅니다. 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양대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300만 원 정도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모든 평형대를 그냥 마음껏 청약을 하실 때는 최소 예치금이 1,500만 원 정도가 있으셔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와 여러 가지 조건을 계산해서 네. 점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점수가 높은 분들께서 이제 1순위로 네.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예전에 가입을 하셔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내가 몇 점 정도 나오고 점수를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세우셔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알아야 전략을 세우니까 은행 네.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최근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른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바로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투유. 네. 네. 검색창에 아파트 투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나 또 뉴스테이 또 일반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과 분양 공고가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로그인을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에 대한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고 청약통장 가입 금액과 내역까지 언제 가입됐는지도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디에 지금 분양되고 있는지 그런 분양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투유 이렇게 접속을 하셔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몇 년도에 가입했고 예치금액이 얼마인지도 조회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다음에 청약할 건데 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청약통장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융상품이 정말 다양한데요. 은행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 저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청약통장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있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25 정도 된 고객이 예전부터 가입해놨던 청약통장으로 동탄에 그냥 혹시나 청약 공고가 떠서 혹시나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네. 바로 당첨이 됐습니다. 오. 25살이 청약통장이 바로 당첨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되고 어느 정도 시점도 맞아야 되고 그 단지마다 또 성향이 다릅니다. 네네. 당첨된 거 하나로 그 진짜 수억 원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기 네. 때문에 200~300만 원 투자 그리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큰 돈을 좀 버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당첨이 되면 좋지만 당첨되면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기 네. 때문에 그 해당 아파트 3억이든 5억이든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은 분명히 있으셔야 그렇죠. 되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금 10%나 15% 정도 내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무이자로 또 진행을 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 범위를 확인하시고 청약을 넣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3490님. 잔금 대출, 추가 대출 받고 싶은데 분양가가 아닌 실호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9월 입주 아파트입니다 하셨어요. 보통 이런 분들이 많이 이 계실 질문이 것 가장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출을 더 땡기고 싶은데 네. 땡기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이제 분양가 기준으로 지금 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DTI와 LTV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이제는 제한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대출을 다 은행권에서 잔금 대출을 다 못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용대출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는 그 급여통장과 연계되어 있는 은행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1,000이든 2,000이든 필요한 만큼 좀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정부에서 주택 관련된 대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반대로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이나 사무금융권 쪽 네. 대출 금액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자 부담도 더 커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어떻게 보면 로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내가 자금의 그 융통 부분에서 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좀 막혀 있는 경우라면 청약을 무조건 하기보다는 거기 맞춰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플러스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주택 청약, 통장 관련 이야기 그리고 담보대출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또 함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홍지호의 프로포즈.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주택 청약과 또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2401번 쓰시는 분 아파트 특별 공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아파트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1순위, 2순위 이렇게 3순위 이렇게 공급이 있는데요. 네.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노부모를 이제 부양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군 생활을 했는데 전역을 하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진 경우에 이제 특별 분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대부분 특별 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 분양에 그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내가 특별 분양이 아니면 무조건 1순위 분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일반인 분들은 1순위를 주로 청약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189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담보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신용도 하고 상관이 있나요? 하셨어요. 네, 담보대출은 이제 그 주택 가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네. 보통 이제 뭐 40%나 50% 정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네. 대출을 받을 때는 재미있는 것은 개인의 신용도도 따집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네. 직장이 있거나 신용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우대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한도에 대한 그 혜택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네. 신용도도 좀 낮은 편이시고, 그다음에 뭐 주택 가액에 대해서 또 주택이 빌라냐, 아파트냐, 뭐 그냥 네. 일반 뭐 단독주택. 네. 단독주택에 따라서 또 가치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네.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좀 다르고요. 대출을 받으실 때는 집단대출을 통해서 받으실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고 금액이 제일 크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네. 요즘엔 집단대출을 많이 못 해주는 쪽으로, 안 해주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보시면서, 물건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7260님. 주택 청약 3년째 넣는 중이고 무주택이라 1순위였는데 15일 전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제 앞으로 27평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가요? 그리고 상속받은 아파트는 몇 년 보유 후에 팔아야 할까요? 하셨네요.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이제 네, 상황이 어머님 생기셨지만, 소천하셨다고요. 네. 일단은 청약 통장을 활용하실 때는 무주택자냐, 그 무주택자 기간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상속을 통해서 받은 주택은요, 내 주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난 무주택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순위에선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만약에 받은 주택을 바로 처분을 하시게 되면은 무주택자로 다시 확인이 돼서 네. 청약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상속을 받으신 주택 같은 경우는 내 주택으로 합산이 되고요. 무주택 몇 년 기간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질문들이 많아요. 관심들이 정말 많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1990번 쓰시는 분, 60대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아들 명의로 청약저축 가입해서 90회 정도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주택이 괜찮은 게 보여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아들 청약저축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본인 명의로는 네. 없으신가 봐요. 이 질문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족 중에 몇 분 계실 수 있는데 네. 그 세대주가 누구냐,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가족 걸 잘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제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아들 쪽으로 청약 명의 변경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 중에 네. 청약 예금이나 부금,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 같은 경우는 명의 변경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네. 배우자 간에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요. 직계 존비속, 아빠와 아들 이렇게 명의 변경이 가능했는데 명의 변경과 동시에 세대주도 변경을 하신 상태에서 청약을 넣으시면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입하신 상품이었다라고 하면 명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도 되지 않고 세대주 변경만 되기 때문에 청약을 넣으실 때 활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셨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만 그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해서 청약을 넣으실 수 있고요. 네. 예전에 가입하셨던 상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것도 2000년 이전 거 그 상품들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집이 없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성인이고 하면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다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 넘으신 분들, 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셔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계산하셔도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 연세가 60세가 이상이 넘으시면 네.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청약 아파트 투이에 들어가셔서 청약 계산을 해보시고 네. 점수를 확인해 보셔서 청약을 넣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또 0045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분의 질문 내용이 아마 오늘 종합적인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0대 직장인입니다. 간간히 청약을 들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약을 반복했습니다. 기나긴 전세살이에서 이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다시 청약 통장을 만들고 계획을 짜보려고 하는데 장기 무주택 경력이 있어 청약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약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한 번 가입한 청약 통장은 절대 해약하면 안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청약통장의 금리가 일반 은행보다 약간 높다라고 알고 계시고 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무리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꼭 계획에 맞춰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찍 가입하셔야 됩니다. 일찍 가입하신 상태에서 네. 최소 24개월 동안 꼬박꼬박 연체 없이 납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내가 민영 아파트를 청약할지 그다음에 국민주택을 청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일찍 가입하셔서 최소 금액 가입이 2만 원부터입니다. 네.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있는데요. 최소 가입 금액부터 꾸준하게 연체 없이 납입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한 10만 원 정도 채워서 납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 해약하지 않을 돈으로 청약통장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통장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네.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수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런 게 이제 점수로 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입은 좀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양 가족수라는 거는 이제 노부모 포함해서 미성년 자녀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양 가족 같은 경우는 점수로 계산이 되는데 최대 6명까지만 이제 합산을 해주고 네. 최고 점수는 이제 35점입니다. 네. 인당 5점씩 계산해서 총 35점이 이제 만점이 되는 거고요. 무주택 기간은 내가 무주택으로 살아온 시간이 한 15년 정도 됐다. 그러면 만점이 32점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그리고 청약통장을 한 15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 뭐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 했을 때 만점은 17점입니다. 그래서 점수로 계산해보면 84점이 만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약을 했을 때 1순위 당첨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또 자세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네. 네, 아파트 투유 사이트는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사이트예요. 네. 왜냐면요,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고가 항상 떠 있고, 네. 그다음에 분양 경쟁률이나 네. 그다음에 그 분양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자세히 나와 있고, 청약통장 그 점수 계산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아파트를 갖는 꿈을 또 키우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6959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집을 팔고 전세로 몇 년 보냈는데요. 2년마다 이사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청약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대 초반이고요.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금액은 100만 원 선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셨네요. 네,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주택을 구입하시고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사실은 이분께서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집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데, 소득이나 그다음에 신용도나 여러 가지를 또 은행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DTI와 LTV를 확인해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확인을 미리 좀 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청약을 했을 때 1순위가 아니면 2순위가 아니면 그 나머지 물량, 미분양이나 그다음에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에서 알아서 네. 임의로 이렇게 방문한 고객들한테 미리 연락해서 빨리 그 분양 받으세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약간의 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는 사람만 알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정보를. 그래서 올해 한 후반부터 7월 네. 이후부터는 아파트 투유에서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미분양권이나 미계약분에 대해서도 청약 통장이 없는 그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된 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건설사에서 임의로 처리했던 네. 그런 분량을 이제는 청약 통장이 없는 누구나 3순위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작될 청약 통장 없어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순위 공고는 따로 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1순위, 2순위 다 끝난 다음에 미분양권과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 없는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방송 듣고 나 그러면 뭐 청약 통장 가입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굉장히 소수겠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미리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주택 청약 또 잊어버렸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미리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저는 그 아파트 투유라는 그런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또 기분이 좋네요. 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수장님, 오늘도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플러스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벌써 끝곡 띄울 차례네요. 오늘 끝곡은 럭시티의 June Afternoon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저는 마무리 인사할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만나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